네, 여러분들 2부입니다. 라떼 주식. 이 시간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실까요? 한 주간 벚꽃이 만개하는 한 주였습니다. 저도 날씨를 보면서 와, 정말 이제 봄이 왔구나라고 몸소 느꼈는데요. 날씨와는 다르게 나의 주식 계산은 좋지 않아서 그러나 반대로 좀 우울했던 분들이 계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이 어제 3종목밖에 없었고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시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저희가 라떼 주식에서 65,000원에 잡아드리면서 좀 삼성전자로 크게 수익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또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백강훈 멘토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셨던 분들도 조금 든든한 계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3월에 출연을 하시고 4월 초에 넘어오신 만큼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기 어려운 분이니 오늘 라떼 주식 2부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진짜 주식만을 주시는 분이시죠.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시는 우리 멘토님, 그리고 달콤한 수익률을 안겨주시는 멘토님, 이렇게 정말 다른 매력을 두 가지나 가지고 계신 멘토님입니다. 오늘 Go to the Future, 미래로 가고 싶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이제 50분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도 우리 백강훈 멘토님 만나뵙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오프닝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를 터치하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강훈 멘토님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강훈 멘토입니다. 최근에 봄이죠. 너무 따뜻한 봄이 왔고요. 그리고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식시장은 아직 만개했다라는 표현은 좀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벚꽃이 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계좌를 만개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마자 우리 백강훈 멘토님을 뵙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입장 중에 계시는데요. 122명, 122명이 들어와 있는 방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최님께서는 방송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오전에 굿모닝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통하는 개인 처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만큼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백강훈 멘토님께서 한 달간 야심차게 준비한 두 종목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정확한 전략들 평일에도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라떼 주식 2부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또 우리 백강훈 멘토님이 생각하시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었고요. 아마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순환매의 시장입니다. 순환매라고 하는 거는 물론 긍정적인 면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섹터의 변화가 종목군들이 굉장히 급등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물리기, 좀 손실 볼 수 있는 쉬운 시장이죠. 그래서 여러 얘기를 제가 드리기보다는 다음 주 시장을 그럼 우리가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 개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딱 하나에 집중하면 좋겠다 생각이 제가 들어서 공개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럼 어디에 다음 주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만 집중하면 됩니다. 중동 분쟁. 중동 분쟁 심화, 시손 국제유가 써 있는데, 이 중동 분쟁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뉴스 봐서 다 알겠지만, 이스라엘군이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소재의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까지 중동 분쟁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좀 드리긴 했어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처음 중동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는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다른 거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분쟁이지만 제가 좀 우려했었던 국제효과에 대해서는 큰 이슈는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다는 거죠. 이란이 공격을 받았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사실 타격을 입힌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공격의 선발적인 공격이 끝난 게 아니라 고위급 인사가 사망을 했다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조금만 그 뉴스를 보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시면 이란이 최고 지도자도 보복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이미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중동 분쟁은 제가 우려했었던 이란의 산유국이잖아요. 이란이 가장 우려했던 이 산유국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있어요? 국제유가가 당연히 폭등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국제유가는 90달러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주말 동안에 제가 어제 정확히 어떤 얘기 드렸었냐면 중동 분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때에 따라서 뭐 해운주라든가 유가 관련주들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을 주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미리 밝힌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차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 중동 관련된 이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예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는 그만큼 급등이 빨리 나오고 그리고 이슈가 빨리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동 분쟁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뭐 해운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가 관련주도 있지만 제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뭐 유가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해운주 혹은 뭐 식량 이런 관련주들까지 집중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군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이슈로 치솟는 국제 유가를 짚어주셨습니다. 뭐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요. 여러 가지 환율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또 큰 이슈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연기 가능성이 나오면서 좀 다음 주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강훈 멘토님께서는 항상 진짜 주식, 진짜 종목만을 제시해 주시면서 쓴 잔소리와 함께 달콤한 수익을 덤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2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공개할 텐데요. 저희는 시원하게 2부에서는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대응이 더 중요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크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멘토님의 직접적인 전략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잘 활용하셔야겠죠. 자, 2부 끝나면 라떼 주식은 없습니다. 백강훈 멘토님 또 다음 주에 뵙기 어렵고요.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침에 들어오신 최님을 포함해서 또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백님 반갑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QR코드를 들어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도 좋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1부와 다릅니다. 2부에서는 하단에 보이시죠?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 이슈에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동방입니다. 동방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동방은 해운주죠.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항만, 하영 및 육상, 해상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물류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동종업계 최대 규모의 자항선 선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항선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고중량의 해상 운송 분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100여 개 이상의 여러 협력을 진행해 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2003년도 미국 유명 업체가 선정한 물류 부분 최우수 협력 업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유가가 만약 국제유가가 치솟게 되면 국제유가 치솟는 결정적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좀 봉쇄하겠다. 이게 가장 큰 무기거든요. 근데 유가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그게 수송 통로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운주도 연관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유가라든가 아니면 제가 얘기 들었던 뭐 해운 이 섹터는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사실 유가 관련주가 먼저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슈가 나올 때는 유가가 먼저 움직이고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에 있었던 눌림목 구간에 있었던 해운주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래서 제가 동방을 좀 공개하는 것 같고요. 동방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을 좀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면서 얘기 드려볼게요. 자, 동방의 월봉의 모습입니다. 월봉의 모습인데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지만
이슈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슈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특정 이슈가 나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슈를 공부하려고 하세요. 그 이슈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려고 하시고 계속 더 깊게 파려고 하시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물론 그게 잘못된 공부 방향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을 안 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자 이제 내가 확신을 갖고 진입을 해봐야지 하는데 그때는 이미 하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고요? 다른 섹터로 또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시기상 여러분들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는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을 기술적 분석을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슈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지금 그 이슈에 맞춰서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언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건지 손절 라인은 어디까지인지 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할 때예요. 그래서 그 시기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유가 가끔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슈만 좀 보시거나 시황 한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황, 이슈, 그리고 기술적 분석 3박자가 골고루 맞아야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저 월봉의 모습인데 일단은 21년도 2월 달에 13,400원까지 급등이 나온 이 높다는 산이 보이죠? 그리고 출발 가격은 보시면 알겠지만 2,000원대입니다. 제가 그 어떤 얘기를 항상 드리냐면 종목군이 크게 상승하는 그 시기하고 주기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평균적으로는 2년에서 3년입니다. 2년에서 3년 동안 물량을 모은다고 좀 표현을 할까요? 그 특정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흔히 말하는 이제 매집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 2년, 3년 동안의 이슈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21년도 이후에 주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제가 두 가지 중요 포인트를 좀 얘기 드려볼게요. 지속적인 하락을 멈췄습니다. 어디 멈췄어요? 보시면 이 멈췄잖아요. 지금 보이는 동그라미 부분 보시게 되면은 멈췄잖아요. 여기서 왜 멈췄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멈췄냐? 왜 멈췄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얘기 드려볼게요. 왜 2,000원 가격대 왜 멈췄을까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2,000원 가격대에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보이세요 여기?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2,000원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죠. 강력한 상승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동방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요 2,000원 가격대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 똑같은 차트를 보고 분석을 시작하기 때문에 2,000원 가격대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 반복적으로 가격대를 바닥을 다지고 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진입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멈췄는데 멈춘 걸로는 부족합니다. 멈춘 걸로는 사실 매수에 진입이 부족을 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때 당시 이슈가 없었으니까요. 이슈 없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중요시하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요. 최근. 바로 이 피레침 모양의 봉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흔히들 알고 있죠. 매집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피레침봉은 거래량을 동반한 피레침은 매집이다 얘기를 합니다. 매집 맞아요. 매집 맞아요. 그러면 이거 왜 피레침이 생겼을까요? 그 생각은 해본 적 있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정형화된 모습만 보고 저거는 피레침 모습만 보고 거래량 동반하고 바닥권에서 피레침이 나왔으니까 저거는 매집봉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공부하고 외우기만 하실 뿐이지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공부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말하는 공부는 이슈하고 시황 공부하실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런 공부할 때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얘기 드려볼게요. 왜 그러면 피레침봉이 나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항상 전대 매물대를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전대 매물대 흡수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이 피레침의 가격 있잖아요. 이 피레침의 상단 가격을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죠? 자, 보시면은 정확하게 바닥을 처음 찍고 반등했던 가격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박스권 상단이 되는 거예요. 박스권 상단. 그러면 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요 2,000원 가격대에 다시 선을 그어볼게요. 정말 기가 막히게 2,000원 가격대에서 가격을 지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커다란 박스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커다란 박스권이 되는 거고요. 흔히 말하는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 물량을 모은다. 이게 물량을 모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단순히 여러분들 요것만 보고 피레침봉이 나왔고 매집봉이 나왔고 그리고 박스권을 형성했고 기간이 2년 넘었으니까 야 이제 상승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상승할까요? 왜? 막말로 그냥 상승 안 하고 이대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이대로 하락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더 오랫동안 매집하면 어떡할 거예요? 확신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왜 얘기할까요? 왜 얘기할까요?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호재와 실적이 좋아서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실적은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항상 실적 얘기하는 분들을 사실 되게 안 좋아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니라, 종목이라 여쭤봤어요. 왜 오르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해운주가 실적이 네. 굉장히 좋죠. 너무 좋은데,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 실적하고 뭐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있지만 그렇게 깊은 관계는 없다. 우리나라 적어도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맞아요.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돼 있고 네. 우리 국내 시장은 너무 애석하고 아쉽게도 그런 상식을 찾으면 안 되죠. 근데 또 저같이 생각하시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그분들한테 항상 어떻게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잔소리 좀 해주세요. 아니 한마디밖에 안 해요. 삼성전자 사세요. 그럴 거면. 아. 그럴 거면 삼성전자 사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K 주식시장에서 실적 보고 만약에 주식을 하실 거면 네. 삼성전자 사시면 돼요. 이런 방송 보지 마시고. 근데 너무나 애석하고 아쉽고 슬프게도 우리나라 국내 시장 있잖아요. 네. 여러분 자꾸 상식 찾지 마세요. 정말 비상식적인 시장이 국내 시장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막말로 그 인맥주 지금 인맥주로 올라간다는 게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인맥주로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뭐 같은 고향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주식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공부하고 나서 깨달은 점들이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시게 되면은 계속 실적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떡하죠? 국내 시장은 실적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그럴 거면 그냥 미국 주식을 하시라니까요. 자꾸만 실적 얘기하실 거면.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정말 많은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상식 찾지 마세요. 비상식적인 시장이에요. 저조차도 제가 계속 국내 시장에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현실을. 제 앞에서 실적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안 좋아. 그럼 한마디밖에 삼성전자 사세요. 그러면 제 얘기 듣지 마시고. 근데 본인 계좌 괜찮으세요? 지금 파랗게 멍들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상식 찾지 마세요. 그 실적 전혀 상관없어요. 국내 시장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동방이 왜 이러고 있냐고, 왜 가격 이러고 있냐고, 왜 그러면 동방이. 왜 그러는 걸까요? 아, 이거 이 얘기하려면 정말 긴 얘기가 되는데 네. 한마디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실적 이게 그러니까 외인하고 기관의 또 물량도 얘기해야 됩니다. 외인하고 기관 물량을 맞아, 얘기해야 수급도 되고 중요하죠. 수급이 네. 사실은 거의 실적에 뒷받침돼서 상승을 시키는 요인인데요. 네. 국내 시장에서 외인하고 기관들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 단기적인 측면으로밖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외인의 수급이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뉴스에서는 뭐 10만 전자 간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도 뭐 한 표를 던집니다. 더 올라갈 거에 대한. 근데 또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와, 저 물량을, 외인의 물량이 곧 쏟아지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 시장 또 한 폭으로 휘청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동방은 수급이 없어요. 외인하고 기관조차도 동방이라는 종목은 단기적인 측면으로밖에 접근을 안 하기 때문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접근하니까 이 국내 참여자들 있잖아요. 우리 국내 시장에 드디어 좀 게임 분들, 20, 30대 젊은 분들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의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왜요? 시장도 불안정하고 수급도 단기적으로 접근하니까 국내 참여자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 보지 말라고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시고 이 차트 자체에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이게 제일 진리입니다. 아셨죠? 자, 얘기 드려볼게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동방이 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거냐면 간단합니다. 중동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커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란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호르무즈의 봉쇄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무기를 이번에 처음 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마다 강력하게 내밀었던 카드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또한 그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하면 유가도 올라가지만 중요한 건 해운주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이슈가 준비돼 있으니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가 나오는 거겠죠. 그 얘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자, 주봉의 모습인데요. 주봉의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박스권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제가 항상 굉장히 좀 좋아하는 패턴이죠. W자 반등 패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가운데 보이는 것 같아요, 멘토님. 여기요? 네. 맞아요. 이게 W자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W자는 뭐 여기서 조그맣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게 다 선입견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고요. 자, 재밌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기 드리는 게 박스권 상단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박스권 상단이란 말이에요. 이 박스권의 형태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22년도부터 제가 얘기할게요. 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는 한없이 미끄러지기만 했던 주가가 어느 특정 지점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단순하게 반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을 또 일으켜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래량은 왜 터질까요? 거래량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리고 기관도. 기관이 들어왔다. 네. 결론은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세가 붙고 있기 때문에 즉 이 동방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가 되는 거겠죠. 재밌잖아요. 아니 왜 그럼 22년도에는 없었어요? 왜 작년에는 없었어요? 왜 갑자기 지금 터져요? 왜 갑자기 지금 거래량이 나오나요? 지금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실적 보지 말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실적대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였으면 이렇게 안 있는 데니까요. 벌써 22년도, 21년도 기점으로 올라가 있지 주가가. 그렇잖아요. 지금 실적을 보시면.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전혀 보지 마시라 얘기 드렸었고 지금 모습은 급등하게 바로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일봉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일봉의 모습을 봤어요. 대부분 보시면은 처음 1월 달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주가 급등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미끄러졌어요. 쭉 미끄러졌는데 아마 이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끝났다. 동방 끝났다. 굉장히 강력하게 거의 50% 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미끄러지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저 말씀드려볼까요? 이때 당시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깊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딛고 올라가야 될 때가 있고 내려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동방 같은 경우는 급하게 더 올라갈 이유가 사실 없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선 매물대가 너무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더 커다란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깊게 내려왔죠. 깊게 내려오고 바로 그 출발 지점에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재밌죠? 정확히 출발 지점에 있는 게. 그런데 멘토님 네. 지금 일봉으로 또 분석을 도움 주고 계시잖아요. 네.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숲을 보는 건가요? 그쵸. 사실 네.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끔 W자 반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쉬운 거는 특정 현상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월봉에서 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주봉에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일봉, 분봉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현상 하나에 특정하지 마시고 넓게 시야를 가지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월봉을 통해서 전체적인 방향의 이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이 동방의 역사를. 이 동방이란 기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고 지금 주가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주봉이나 일봉을 똑같이 보는 이유는 이제 해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동방이 이런 모습으로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월봉을 보시고 주봉 보시고 일봉 보고 분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얘기 드리는데 30초 저는 초봉까지도 봐요. 이 얘기 드리면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되게 정밀하게 그 타점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초봉까지도 봐야 됩니다. 근데 얘기 드리지만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고 중장기로 접근하는 분이 있는데 공통된 걸 얘기 드리자면은 뭐냐면 월봉, 주봉, 일봉, 분봉 다 보시고 고려해야 된다 진입을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었었고요. 지금 일봉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정확히 출발 지점에 굉장히 많은 거래가 터지는 걸 보이실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왜 하필 출발 지점에서 거래가 많이 터질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중동 이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만 지금 갑자기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중동 분쟁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중동 분쟁이 이제 심화될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가야지? 일단 유가 올라가니까 원유 관련주, 그다음에 뭐 해운주들, 그리고 사료 관련주도 내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집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슈가 터지고 있어서 집중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럼 생각을 하겠죠? 아, 근데 멘토님, 동방이 너무 급등과 급락이 너무 심해요. 급등과 급락이 너무 심합니다. 이슈가 나왔을 때 지금도 이슈가 이어지는데 상승이 좀 지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어지면 안 되죠. 이슈가 나오고 있고 사실 선반영이잖아요, 주식은. 그렇게 따지면은 상승이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동방은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애간장을 태울까요, 주가가? 왜 안 올라가고? 잠깐 생각해 볼까요? 왜 그럼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애간장을 태울까요? 왜 그럴까요? 하이라이트가 안 나왔잖아요. 이란이 적극적으로 지금 뭐 중동 분쟁에 개입하겠다라는 하이라이트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중동 분쟁이 좀 심화될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생각해 보라니까요.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커다란 박스권은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것만 봐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도 작은 박스권이 있네요. 작은 박스권에서 금요일날 음봉으로 마감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가격대예요? 박스권 하단에 있네요. 그럼 지금 어느 시기예요? 진입해야 되는 시기라니까요. 지금 진입해야 되는 시기라고요. 또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세요. 멘토님, 동방이 만약에 상승을 할 거였으면 금요일 날 이런 음봉 마감이 아니라 양봉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죠. 그렇게 주식이 쉬우면 누구나 다 돈을 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돈 벌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고요? 수급이 외인하고 기관이 먼저 돈을 벌고 나서 여러분을 항상 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월요일 날 진짜 보세요. 만약에 월요일 날 이렇게 양봉이 섰어요. 이렇게 양봉이 섰으면 그때 여러분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디에 고점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주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올리겠지. 왜? 여러분들 돈 벌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얘기 드리는 주식의 생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돈을 가져가는 구조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결국엔 이 모습조차도 이거를 만약에 일봉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주봉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급등 나왔다가 급락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봉 하나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급등했다 급락 나왔으니까. 피레침이잖아요. 피레침. 이해되세요? 피레침이잖아요. 급등했다 급락 나왔으니까. 그럼 또 요거 볼까요? 급등했다 급락 나왔어요. 그럼 또 다른 피레침이 이렇게 있는 것 뿐이잖아요. 피레침이 생겼는데 거래량은 터졌다. 그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연속으로 두 개나 이렇게 나왔어요? 급하게 매집하는 거니까. 급하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급하게. 꼭 주기적으로 어느 일정 텀을 가지고 여기서 나와야 되고 여기서 나와야 되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 그런 선입견을 버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 쉬운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유행이 계속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럼 더 어렵게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시장이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지금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시장입니다. 가뭄으로 지금 물 자체도 많이 없고 뭐 극심한데 올라가야 될 종목은 많이 있다면 결국엔 중요한 포인트는 패턴이 바뀌는 거고 특히나 지금 빨리 냄새를 맡고 진입하신 분들 돈 벌게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꼬우는 거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런 롤러코스터가 굉장히 심한 것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우리 전략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하단 올 때마다 사면 되는 거라니까요. 박스권에서 내려올 때마다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란 터졌을 때 그때 슈팅 나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들어가지. 여러분들은 와 더 가겠다. 난리 나겠다. 중동 난리 나겠다. 그때 들어가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미 바닥에서 음봉에 잡고 있고 올라갈 때 하이라이트 때 여기서 매도한다니까요. 누군가는. 항상 아쉽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는 안 바꿔요. 안 바꾸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계속 종목 얘기하는데 얘기를 드려도 안 들어요. 왜냐면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거든. 거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 얘기 드려도 뭐 아예 듣지를 않아요. 나 그래서 답답한 게 아니 이분들은 대체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고집불통들이. 저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물론 이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진실만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도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보기 시작한 분들은 자꾸 이상하다고 얘기하세요. 왜 자꾸 조금 좋은 얘기를 안 해주시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십니까? 근데 잘 보시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기 좋다 하면 그게 전문가예요. 저를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좋으면 안 좋다 얘기하는 게 정상이고 좋으면 좋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잔소리 너무 많이 한다고 뭐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 진심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에서 한 얘기 말고도 우리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제가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신중하고 여러분들 수익 났으면 하는 마음에 공개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동방 지금의 이 이야기는 절대 그냥 넘기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들어가냐 얘기 들어볼게요. 자, 2,000원에 진입을 하는 거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요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죠. 오늘은 주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또 전략이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톡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전략 이야기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네, 물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첫 번째 종목 동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차트 분석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봤을 때도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굉장히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전날에 5%도 하락했던 만큼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실적만 보았던 그런 장기 투자자인 만큼 오늘 좀 쓴소리를 들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동방을 통해서 차트 공부도 함께 했지만 평일에 또 전략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우리 백강원 멘토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동방에 대한 전략 평일에도 도움 받아보겠다. 일주일, 2주 안에 쇼부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고 계신 폰 카메라 QR코드 빠르게 들이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는데요. 그걸 보지만 마시고 클릭하셔야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샵 3989번,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만 주식하는 기타님 인증샷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돌아와서 백강훈 멘토님이 픽한 두 번째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라떼 주식 생방송이고요. 일부에서는 치솟는 국제 유가에 맞게 좀 오를 수 있는 첫 번째 종목 동방에 대해서 목표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남은 시간이 13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희가 무료 입장 문 열어놓고 있거든요. 방송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평일에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QR코드와 문자 샵 3989번 진짜 주식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신 두 번째 종목도 이와 관련된 이슈일까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생명자원이고요. 많이 알고 있겠지만 식품 사료 관련 기업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배경을 좀 얘기해 볼게요. 미래생명자원의 기업 개요는 식품 및 사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사료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종목군 섹터도 사료 관련주로 편입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왜 제가 갑자기 원유 혹은 해운주를 공개하지 않고 왜 갑자기 사료를 공개하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제가 왜 그런지 배경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현재 글로벌적으로 기후변화, 자연재해, 국가분쟁 등의 이슈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응을 좀 보여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엘니뇨 등 불안정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 수급에 대한 이슈로 지속적으로 반응을 좀 보여왔죠.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슈가 집중이 됐던 거는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곡물, 이게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수탈한 곡물입니다. 곡물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사실상 금지시키겠다라는 점 때문에 주가의 반응을 좀 나왔었는데 저는 근데 좀 솔직히 얘기 드리면 이런 이슈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슈 때문에 공개하는 건 아니고 제가 중동 분쟁의 확장성으로서 인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이런 점이겠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즉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 시작이 되면서 가자 지구에 그 굉장히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려 1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1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재민이 발생했다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110만 명의 이재민들이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식량이에요, 식량. 식량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 10,000명당 매일 2명씩 아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얘기죠. 지금 같은 시대에서 아사한다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7월 달까지 식량이 지금 위기에서 식량 재앙 수준으로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번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주말간 혹은 차주에 이란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시작을 해서 중동 분쟁이 더 커지게 된다면 그 말은 뭐예요? 이재민이 제2의 가자지유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제2의 가자지유가 발생이 된다면 지금 식량 위기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다. 바로 이런 포인트 때문에 제가 유가 관련주를 공개하지 않고 이 사료 관련주를 공개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가 관련주는 중동 분쟁에서 가장 먼저 반응이 나왔고요.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정적인 차원에서 해운주라든가 아니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료 관련주에 집중을 좀 하시라고 얘기를 좀 드리는 것 같고요. 바로 좀 우리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항상 아쉽죠. 자, 일단 월봉의 모습이에요. 미래생명자원은 22년 4월 달에 주가가 급등 나온 이후로 지금 주가는 계속 미끄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미끄러져 있는 상황인데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가 있겠죠. 자, 이때 당시에 보시면 알겠지만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이때 중동 분쟁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좀 일어났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최근에 두 차례 강력한 피레침봉이 보이시죠? 제가 피레침이 간격이 사실 상당히 짧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간격이 상당히 짧습니다. 간격이 매우 짧아요. 매우 짧은데 거의 2달꼴로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급등과 급락이 반복됐냐? 결국엔 그 전대 매물대를 어느 정도 흡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시간은 없는데 이슈는 발생되고 있고 이 중동 이슈는 사실 그렇게 길게 볼 수가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수급 입장에서는 이거 매우 빨리 수급을 모았다가 수익을 내고 나와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우 빠르게 이 피레침봉이 나오는 건 결국 급하고 지금 빨리 앞부분의 매물을 흡수하기 위함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으로 좀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더욱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강력하게 상승 하락, 강력하게 상승 하락인데 너무 재밌죠? 되게 재밌게 보시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요, 움직임이. 그렇지 않아요? 데칼코마니 같잖아요. 이거를 반으로 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재밌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앞서 재밌죠? 말씀하신 차트에서 W 형태의 모습이라고 그렇죠. 또 볼 수 있을까요? W자 형태로 볼 수가 있죠. W자 형태가 사실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텐데 뭐 여기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넓게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지금 상방으로 이미 고개를 들었다. 이 정도로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이 얘기 좀 더 깊게 해볼게요.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현재 위치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피레침을 보면 일단 겁부터 먹어요. 벌써 2번이나 피레침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래생명자원은 단기 종목이구나. 급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빠르게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은 접근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굉장히 빨리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측면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거를 유도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되실까요? 이 얘기만 하려면 거의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가끔 차트를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지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요. 접근하지 마라. 너네 접근하지 마. 나는 힘도 약하고 안 올라갈 거야. 나 말고 다른 종목으로 가. 여기 있지 마. 이거를 의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이라도 접근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때문이라도 더더욱더 주가를 급등시키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급등하고 무지막지한 급락. 급등하고 무지막지한 급락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마음고생하고 못 견뎌서 손절할 거 아니에요. 손절.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단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급등하고 급락을 시키는 이유는 앞에 이런 매물대가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 어떡할 거 이거. 이분들 어떡할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년 넘게 홀딩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강력한 홀대 안 팔아요. 급등하고 급락시켜도 안 파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분들 때문이라도 올라가기 전에 다 매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손절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거예요. 왜냐고요? 매물대는 물려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슈는 지속이 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게 되면 사료 관련주는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유가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나서 해운주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움직여요? 사료.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굳이 순서로 따지게 되면 세 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미 유가 관련주. 제가 사실 목요일날 쌈장 방송에서 금요일날 흥구석유가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초급등이. 흥구석유가 먼저 움직였잖아요. 유가가 먼저 움직였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해운주도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어요. 그럼 그 다음 순서 뭐가 될 것 같아요? 해운주 움직이고 그리고 사료 관련주 움직이고 그리고 다시 유가 움직이겠죠.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이슈가 지금 터지고 있든 안 터지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슈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상도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상 음봉을 이렇게 내리꽂았는데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고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순서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오늘 해운주 그 다음에 사료 관련주를 공개한 이유 또한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조금만 더 볼까요? 일봉 조금만 더 볼게요. 보시면은 일봉의 모습 볼게요. 자, 최근에 이런 강력한 양봉이 있잖아요. 잉태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재밌는 걸 좀 볼까요? 이 기준점을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자, 이게 기준점을 기점으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되게 재밌게 W자 반등을 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요 기준점 양봉 쓴 거 기준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슈가 준비돼 있어요. 이슈가 준비돼 있고 이슈가 준비돼 있기 전에 즉 상승하기 전에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마지막 물량 털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물량을 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멘토님이 항상 주시는 종목에서 당연히 호재와 실적은 뒷받침이 됐지만 차트로 봤을 때 월봉, 주봉, 일봉에 항상 W자가 다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월봉, 주봉, 일봉 중에 하나라도 W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 그건 비슷하긴 아니에요. 하겠습니다만. 네. 사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공개하는 종목들의 특징들 보면은 네,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상승하는 그 초입점이 제가 항상 공개하는 편이에요. 물론 월봉에서 W자가 나온다고 해서 주봉이나 일봉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니죠. 네. 다만 중요한 거는 특정 현상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왜 제가 이런 현상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우리 노란 톡방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언제 진입을 하나 공개해 볼게요. 5,000원, 5,500원, 6,000원, 4,8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또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것 같아서 혼날까봐 좀 긴장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설명들 방송에서 쓴소리가 아니라 정말 애정을 담아서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듣고 조언을 잘 듣고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미래생명자원 제시해 주셨죠. 일단은 진입가 5,000원이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000원도 넘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굉장히 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차 목표가 6,000원으로 제시해 주신 만큼 일단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장중에 대응하고 분할 매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50초 남았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지금 들이대세요.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시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2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볼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